누에농장 초록드림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언타이틀 제1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드림이라고 하는 누에농장을 가족 경영으로 운영 중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린꿈이라는 사업자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가 청룡의 해 갑진년이잖아요. 그래서 갑진년 1년 여러분들 꼭 좋은 일만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024년을 맞이해서 저는 매년 올해 목표를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매년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이 5가지를 내가 잘 했나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1년을 지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더라고요. 2024년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을까라고, 홍보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최선의 방법이 이런 팟캐스트를 활용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또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귀찮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주제나 아니면은 그런 이 팟캐스트의 제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제대로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 보니까 팟캐스트의 일단 타이틀은 제목 없음이라는 언타이틀로 하게 되었고, 이제 점점 하면서 제목도 생기고, 제가 팟캐스트도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점점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팟캐스트를 할 때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한 건 없고, 제가 현재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생활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누에 농장의 그런 여러 일들, 그리고 누에를 비롯한 뭐 양잠, 잠사 분야의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가 많은 걸 준비를 하지 못했고, 크게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누에 농사 아니면 누에 농부로서의 장단점, 이것을 첫 번째로 해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은, 부모님께서 누에 농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누에 농장 이름이 초록드림입니다. 청년 농업인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정식적으로 농업인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농업인이 된 지 벌써 5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에 농부로서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제가 누에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그걸 요즘에도 하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은 그게 지금도 있는 줄 몰랐다, 아니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 내가 이
그 누에를 키워봤었다라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누에가 누에고치가 되고, 그 누에고치가 명주가 되고, 그 명주로 한복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싶은 게 제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누에 농부로서의 장점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희소성에서 따라오는 자부심이라는 건데,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걸 잘 못 느낄 텐데, 이 누에 사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은 많이 이제 희소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누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 양잠업을 유지를 하고 우리나라의 이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산업을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남들에게 좀 더 당당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누에 농부로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통한 안정적 수입이 가능하다. 이 안정적 수입이 왜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 한정이긴 한데, 도마다 누에나 뭐 곤충 뭐 등등 이런 거를 관리를 해 주는 기관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있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잠사곤충 사업장이라고 하는 도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기관에서는 누에 씨를 종자를 보급을 하고, 그러면서 누에 고치를 수매를 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이 누에 고치를 수매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수매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에 고치만 안정적으로 생산만 한다고 하면은 고정가로서의 누에 고치 가격을 받기 때문에 뭐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생산량만 많다고 하면은 그 누에 고치를 이제 수매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수입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1년에 내가 노력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다른 작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비 그래도 큰돈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꼭 누에고치가 아니더라도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누에를 이제 가공을 해서, 애벌레를 가공을 해서 이제 곤충 가공 식품으로 사람들이 구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한 40대 후반, 50-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누에를 식품으로 많이 드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에가 어디에 좋고 어디 좋다, 뭐 여러 어떠한 기능이 있고 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언론이나 이런 그런 논문을 등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누에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식용 곤충으로서의 그 누에를 생산하는 분들이 1 년에 어느 정도 물량을 항상 유지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이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에가 없어서 누에가 없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연락이 와서 "누에 있냐?" 막 전화도 오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딱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는 양 정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 정도로 생산을 딱 했지 외부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을 하진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그런 걸 보면은 '어 누에를 더 쪼끔 무리하더라도 좀 키울 수 있다고 하면은 한번 키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냐. 아직까지 그래도 누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연결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에를 키운다라는 거는 인제 양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쪼끔만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을 누에고치에 나오는 명주실을 뽑고 한복을 그 명주천을 짜서 수의를 만들거나 한복을 만들거나 인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잠사가 되거든요. 저는 현재 어떻게 보면 누에만 키우는 그런 양잠이라는 파트이긴 하지만, 저 또한 이런 잠사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잠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농업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어떤 콘텐츠, 문화 산업으로도 이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지역이 상주인데, 상주시 함창읍에 보면은 함창 명주 테마파크라고 해서 누에나 뭐 명주 이런 것들이 기관들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경북 잠사곤충 사업장도 있고요. 그리고 곤충 생태원, 상주 명주박물관, 그리고 한국 한복진흥원 등등 이런 기관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런 곳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는 그 산업을 형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산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제가 키워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실제로 현재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관들이나 인프라를 쪼끔 더 활용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늘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치를 쪼끔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인제 제가 장점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장점도 있으면은 단점도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단점은 농업인 듯 농업 아닌 농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제가 청년 농업인이라는 정책으로 농업인이 되었고,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지만, 다른 그런 뭐 수도작이라고 하는 뭐 쌀, 콩, 아니면은 뭐 이런 과수와 그런 메커니즘이 쪼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사가 맞나?' 아무래도 이건 제 좀 고정관념이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주변 이 농부들이랑 어떤 접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뭔가 연결이 잘 안 되고 저희는 뽕나무 밭에서 뽕잎을 캐는 일은 하지만 그거를 판매를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뽕잎은 오로지 누에가 먹는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밭이 있으면은 그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판매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지만은, 저희는 밭에서 나오는 그 뽕나무의 뽕잎을 따다가 누에에게 주고, 결국 다시 그 누에가 자라서 그 누에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공감을 얻는 게 쪼끔 어렵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과 조금 연계가 되는데 양잠에 대한 청년 농업인이 없어요. 이거는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나이가 대부분 다 있으시거든요. 60대, 70대도 계시고 제가 30대인데 40대 찾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만큼 고령화가 많이 되어서 청년 농업인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서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사양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가 세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양잠을 하시는 분들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농가 수도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이 산업을 보호를 하는 게 어려워진 게 저는 좀 두려웠는데 그게 그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우려는 있었지만은 점점 1년 1년 지나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기라면 위기인데 사실 이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이런 위기를 좀 이겨내 보자. 조금이나마 좀 해소를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하게 된 거고 앞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유를 하거나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음 순서 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뭐냐면은 상주시 농산물 판매 사이트인 명실상주몰에서 전상품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1월 10일부터 2월 8일 목요일까지고요. 전상품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누에 가공품 중에 하나인 홍잠이 이 명실상주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30% 할인이라는 거는 저희도 할인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할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명실상주몰이라고 해서 이제 상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농산물 판매 사이트인데 지자체 할인이 들어간 가격으로 고객이 구입을 하고요. 농가는 그 할인된 가격을 일부 보전을 받게 됩니다. 저희도 할인을 30% 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명실상주몰에서는 30% 할인이 가능하니깐요. 혹시라도 홍잠을 구입하실 분들께서는 여기 명실상주몰 꼭 회원가입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실상주몰은요. sjmall.cyso.co.kr 그러니까 상주몰.사이소.co.kr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검색창에 명실상주몰이라고 치면은 바로 사이트가 나오고요. 회원가입을 해야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회원이 아닌 꼭 회원가입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홍잠 구입하실 분들께서는 꼭 이 명실상주몰 기억하시고요. 행사는 2월 8일까지이긴 하나 그 예산이 소진이 되면은 행사가 조기 마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자, 아까 제가 누에 농사를 했을 때 그런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1월 31일까지 2024년 청년농업인 신청을 받고 있어서 또 이제 또 제가 또 2020년 청년농업인 선정자로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청년농업인이라는 게 처음에는
청년 창업농이었다가 지금은 청년 창업농이었다가 청년 후계농이 되었다가 지금은 청년 농업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되고 있는데, 사실 다 같은 거죠. 이름만 바뀐 거고, 점점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라는 것. 그리고 후계농이라고 해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범위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후계농을 통해서 후계농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받고 안 받고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후계농업 경영인이라고 하는 이 선정자도 한편으로는 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농업인 융자 사업인데, 지금은 융자가 고정금리 1.5% 최대 5억 까지 융자 가능하고,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내가 어떻게 농업이라고 하는 것에 도전을 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초기 자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뭐 실제로 저 또한 이 정책들을 통해서 융자도 건드리기도 했고, 바우처도 3년 동안 잘 받으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청하실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모집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 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창업농 했을 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천 명을 뽑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천 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청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또 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거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서.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기준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도 점점 소득 기준도 완화가 되면서 정말 부자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신청이 가능한 정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벌써 7년 차 사업이거든요, 이 청년 농업인 양성 이 정책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선정될 사람들은 다 선정이 되었다. 그 말인즉슨 경쟁률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고민을 하거나 한번, 이제 좀 늦었지만은 지금에서 이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그 정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신청 일자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1월 31 일까지니까 사업 계획서 작성하셔서 신청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농업에 대해서 생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볼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업으로 삼지 않고 부업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쪼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정책의 주된 목표가 전업농을 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니까 다른 농업 외의 활동에 대해서 좀 제약이 많거든요. 그냥 '내가 오로지 전업농으로서 농사를 중심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은 찬성. 근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부업 삼아 농업 일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번 고민해 봐라. 반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1월 16일이니깐요. 많이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녹음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이고 아직은 갈피를 좀 많이 못 잡았고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니까 좀 어렵네요. 제가 느낀 거는 첫 화 해보니까 혼자는 좀 힘들고 다음에는 게스트들 함께 좀 초빙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